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3회 평택시 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애국가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9만 평택 시민 여러분, 이관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과 최원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귀한 시간 내어주신 평택 의정 모니터링 센터를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제2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먼저 올 한 해도 변함없이 관심과 성원을 평택시 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59만 평택 시민들과 공감하면서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며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을 위해 매 순간 고민하고 애쓰신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올 한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종식되었지만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경제는 침체되어 어려웠고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재해도 많았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은 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온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평택시 의회와 평택시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시민의 삶을 돌아보고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평택시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 및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평택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전망되는 이때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민간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민간 도시 개발에는 임대주택 부지의 미분양을 이유로 특정 지역에는 임대주택 공급에 오랫동안 없어 취약계층이 더욱 어렵습니다. 평택시는 민간 도시 개발을 할 때 임대주택 공급이 실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평택도시공사가 이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급 방안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간 평택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내역을 보면 특정 지역에 주민민원 소지가 큰 환경유해시설 신청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택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택도시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취락지구와 자연불악 주변은 주거용 용도로 지정하여 기존 주민들이 최소한의 정주 환경을 보장받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격거리 설정 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2024년도 예산안 심의 및 의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2조 2,937억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과 비교하면 2.3% 소폭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년 국세와 지방세 세수가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집행부가 선택과 집중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지만 한 번도 불효불급한 곳에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 사회 약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시장님과 최원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주시고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여 시민들이 올해보다 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평택의 내년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추위에 떠는 이웃이 없도록 주위를 둘러보고 따뜻한 온기를 나눠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소외된 이웃들이 무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시설들을 점검, 재난방지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더욱 유의히 하시고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늘 시민의 곁에서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 사랑과 평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평택시 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입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2항과
평택시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7일 김영주 의원님 등 1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유승영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가주도의 수자원 안심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 류정아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평택항 캠핑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종원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재형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순희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문화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류정아 의원님 등 1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 이윤아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관우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윤아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강정구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명숙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무장의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평택시장으로부터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7분 자유발언 접수 결과입니다. 이관우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금일 1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온도가 바뀌는 요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배려와 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협력하며 함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 부의장 이관우 의원입니다. 먼저 정례에서 7분 자유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승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아울러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장선 시장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위원은 평택국제교류도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송탄관광특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 관련 서비스와 안내, 홍보활동 등 강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한 곳입니다. 관광특구와 관광단지를 비교한다면 관광단지는 관광객이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한 곳이고,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보다 자유롭게 관광사업의 규제를 배제시키거나 완화할 수 있는 특별구역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우리나라 관광특구는 이태원 관광특구, 동두천 관광특구를 포함 13개 광역시 3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한 곳이 평택시 송탄관광특구입니다. 출장소 앞과 송탄 진입하는 목천 오거리 도로를 지나면 송탄관광특구 표지석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관광특구는 제가 서 있는 평택시의 앞 거리로 봄에 아름답게 벚꽃거리가 펼쳐지는 서정지구와 K55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쇼핑과 다양한
음식점이 늘어선 신장지구로 나뉩니다. 1997년 5월 30일에 지정되었으며 서정동과 신장 1, 2동, 지산동, 성북동 이런 지정 면적 49만 1,316제곱미터로 송탄 관광특구도 동두천 관광특구처럼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거리여서 미군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2023년 현재 송탄 관광특구 지역에 유흥업소 82개소, 휴게 음식점은 207개소, 일반 음식점은 1602개소, 총 1891개 위생업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친애하는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 2004년 10월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하여 특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특구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관광특구는 분명 여러 가지 특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이 적용이 배제되고 완화되며 지역특구 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 지원이 가능하고 관광특구 내 특정 시설에 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5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5개 광고물 표시 제한이 완화되어 지역 특색에 맞춘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해 5개 조의 행위도 허용되며 축제 및 공연을 위한 도로 통행 제한 조치도 할 수 있는데 적용되고 배제되고 완화된 제도들이 일부 허용되기도 하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평택시장님, 송탄 관광특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관광자원 발굴과 관광특구 진흥 특화 사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실현할 구체적인 3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관광특구 지역 내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5개 영업 활성화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관광특구의 목적은 관광진흥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풍부한 볼거리, 놀거리, 특산품 등과 같은 먹거리는 지역성 간의 활성화를 이끌어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관광 기반 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주반 경관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지금 형성되어 있는 송탄 관광 특구 지역은 구도심 지역으로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관광 기반 시설의 확대, 관광 시설물 재건축 및 조성, 종합적인 관광단지 환경의 정비 등 효율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 관광단지 환경과 야경 거리 등을 아름답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송탄 관광 특구 지역 내 민간 기업 협력을 통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 마케팅의 활성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의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구합니다. 얼마 전 겨울을 알리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겨울 여행하면 겨울바다, 스키장, 빙어 축제 등을 떠올리듯이 송탄 관광특구 하면 평택시의 송탄 관광특구를 떠올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의회는 시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대상이 아니라 평택시 발전을 위해 같은 곳을 바라보는 역할이 다른 동지인 것을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PPT 자료 하단에 보면 천대설소 만복운요, 1000가지 재난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10,000가지 복이 구름 일듯이 일어난다고 적어봤습니다. 우리 모든 시민에게 만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합의한 대로 2023년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유정아 의원님과 손하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9만 평택 시민 여러분, 유승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감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 덕분에 우리 시는 올 한 해도 한 걸음 더 성장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음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올립니다. 평택시는 지난 4월 전국 브랜드 평판 조사 결과 우리 시가 기초지자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평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인지도 또한 높아졌음을 의미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시는 균형 잡힌 미래 첨단 도시를 목표로 반도체, 수소, 미래자동차 분야를 3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과 평택항 수소 교통 복합기지 준공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평택은 반도체 수도, 수소 1번지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과 수소 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도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택 지지역에 KTX, GTX AC 노선이 연장되고 평택역 안중까지 철도가 개통되면 평택은 명실상부한 고속전철 핵심 도시로 부상할 것이며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린웨이 녹색 도시를 위해서 도심 속 공원 조성과 정원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차단숲 등의 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도시숲 최우수 도시, 모범 녹색 도시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평택은 100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조화롭고 균형을 갖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유승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란 긴 터널을 지나 경제가 회복할 틈도 없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 전쟁, 유가와 환율 불안 등의 변수로 인해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또한 유례없는 세수 감소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또한 불확실성의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내년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사업 축소와 긴축 재정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분하면서도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경제를 살피면서도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도 촘촘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지역 간 균형 발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처럼 내년에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챙기고 내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께서 원하는 모든 사업을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상황인 만큼 많은 고민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 시정 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시민들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지역 건설업체, 사회적 기업,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등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업과 취업 지원으로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어르신과 신중년 일자리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북부 청소년 지원센터 추가 조성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취업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중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으며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와 복지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따뜻한 이웃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 경제 전망도 어둡기만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는 줄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분야별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구축, 북부 노인복지시설 건립, 서부 장애인복지관 건립, 충북 시립 추모공원 봉안시설 확충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여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과 촘촘한 복지 안정망을 활용하여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외국인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권역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상호 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웃사촌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 창의 체험관은 아동 친화 도시에 걸맞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 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 캠프와 학부모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등을 추진하고 서부 북부의 청소년 시설을 건립하여 지역별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100세의 시대를 맞이하여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다원성을 확보하여 시민들께 원스톱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등 감염병 대응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 건강을 먼저 챙기겠습니다. 지속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화영지구 종합병원과 어린이 응급체계, 의료체계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아주대학교 병원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첨단도시와 함께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평택은 정부 핵심 사업과 연계하여 반도체, 수소, 미래자동차 분야를 3대 축으로 특화하여 미래 첨단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7월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고덕 국제 신도시를 중심으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연구기관을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며 반도체 산업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와 아주대병원이 들어서는 브레인시티는 인력 양성 기능과 종합병원 등을 함께 갖춰 대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탄소 등을 발생시키는 화석 연료 대신 미래 친환경 에너지 원인 수소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평택항 탄소 중립 수소 복합지구 조성, 수소 교통 복합기지, 수소 생산기지 준공 등 평택은 대한민국 수소 1번지로 수소 산업을 견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시와 항만, 산업단지가 융합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물론 미래형 친환경 수소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항은 13년 연속 전국에서 제일 많은 자동차를 수출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살려 미래자동차 산업과 문화관광시설 등을 함께 접목한 다기능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빈집과 노후된 불량주택 정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조성은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진위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임을 감안해서 개발 방안과 수자원 안심 대책이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첨단 산단 배후 도시로서 쾌적한 정주 여건과 생활인프라 조성, 그리고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제공하여 연구개발과 창업 지원 등 자족기능을 갖춘 컴팩트 시티로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녹색 도시, 깨끗한 도시, 친환경 농업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은 녹지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고 확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린웨이 30년 종합계획을 통해 미세먼지 차단을 통한 녹지벨트를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숲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평택강을 따라 조성 중인 노을 생태문화공원과 창내습지 생태복원, 오성누리 광장 등 자연 친화적인 친수 공간을 확대하여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개장한 평택강 국민여가 캠핑장을 비롯하여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과 친수 공간 조성, 해양 안전 체험관 등을 마련하여 시민들께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편의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 체계를 개편하여 상업 중심 지역, 전통시장, 구도심 등 쓰레기 배출 취약 지역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과 컨테이너, 간판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심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플라스틱 제로화 운동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지급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미래형 스마트 농업을 확대하여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관농업과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 내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삶이 풍요로운 문화예술과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창단 예정인 시립국악관현악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단원을 선발하여 서울까지 가지 않고 평택에서 전통 예술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평화예술의 전당, 평택박물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시립미술관, 항공우주체험관 등 문화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동호회 활동을 위한 지역별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신대 레포츠공원과 안중 레포츠공원 확충, 이충 레포츠공원 내 게이트볼장과 스포츠 클라이밍장 건립, 평성 야구장 이전, 그리고 진이 청북 포승 파크 골프장 조성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모산 은실, 석정, 지산 초록, 청북 레포츠공원 등 곳곳의 공원 조성 사업에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요즘 한창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 걷기 길은 공원 4개소의 일부 구간을 맨발로 다닐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편한 대중교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습적인 교통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노력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탄, 현동면 등 농촌 지역에 똑버스를 확대 운영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교통 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여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정 공용 주차장 등 도심 공용 주차장 조성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더불어 시민들께서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 그리고 이완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의 주요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모든 것은 저와 공직자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유승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협조와 모든 시민들께서 함께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자 고민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2.3% 증가한 2조 2,937억 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행정자치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에도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대신하여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오늘 제안 설명은 오영기 기획항만경제실장이 해야 하는데도 심한 목감기가 걸려서 부득이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됐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승용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 2024년 재정 전망입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및 사업장의 증가는 세입 여건의 긍정적이나 경기 침체 및 국내외 경기 회복세 지연 등으로 세입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안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경상적 경부의 절감 및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립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민생 경제 안정과 약자 복지 강화 등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안 사업들의 선택과 집중으로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937억 원으로 일반 회계가 1조 9,644억 원, 특별 회계가 3,293억 원이며 이는 2023년 본예산 대비 51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쪽 일반 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7,544억 원, 세외 수입 1,010억 원, 지방교부세 1,120억 원, 조정교부금 1,400억 원, 국비보조금 6,053억 원, 도비보조금 1,725억 원, 지방채 140억 원, 142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50억 원으로 총 1조 9,6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자체 사업이 행정운영경비 2,069억 원, 재무활동 442억 원, 정책사업 6,300억 원으로 총 8,811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1조 833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분야별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945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90억 원,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8억 2,2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35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유천 2지구, 영신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140억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267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 경비 보조금, 미래교육 협력지구 지원 163억 원, 팽성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1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116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413억 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90억 원,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 25억 원, 신대레퍼츠공원 확충, 청국 다목적 체육관 조성, 안중 레퍼츠공원 시설 개선 공사 등에 63억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1,762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수소차 및 전기차 보급 사업 384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42억 원, 생활 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919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8,107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1,861억 원, 부모급여 지원 627억 원, 생계급여 613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81억 원, 아동수당 414억 원, 서부장애인 복지관 건립 70억 원,
서부 청소년 시설 건립 57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339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 88억 원, 모자보건 지원 사업 30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26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471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220억 원, 농민 기본소득 지원 130억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89억 원, 대구해 경지정리 사업 70억 원, 용배수로 정비 45억 원, 농업인 교육관 건립 31억 원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13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평택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120억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84억 원, 종합적 맞춤식 기업 지원 16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 15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722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350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0억 원, 평택구 횡단도로 건설 62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86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청북지구 레퍼츠공원 조성 70억 원, 평택역 복합 문화광장 조성 사업 65억 원, 승두 소하천 정비 사업 32억 원, 서정역세권 도시재생 사업 26억 원입니다. 6조 특별회계 편성안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72억 원이 증가하는 3,29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85억 원이 증가한 2,600억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도덕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공사 213억 원,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82억 원, 팽성 이배수지 건설공사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고덕 이화 공공하수 처리 시설 총인 처리 시설 설치 사업에 2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3개 특별회계를 운용 중으로 올해 대비 87억 원이 증가한 6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10개 기금을 운용 중으로 올해 대비 40억 원이 감소한 3,4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폭넓은 이해와 긍정적인 심의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교부세, 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청사관리기금 전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조 5,618억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2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 회계 편성안은 기정예산 대비 227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조 1,654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92억 원, 국도비 보조금 241억 원, 보전 수입 259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 수입 35억 원, 지방교부세 215억 원, 조정교부금 114억 원을 감액하여 총 227억 4,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2쪽 세출 예산입니다. 용도 지정 사업으로 54억 5,500만 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26억 3,5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로 5,3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28억 9,900만 원, 타회계 전출금으로 54억 5,600만 원 등 용도 지정 및 필수 사업으로 총 404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사업으로는 부족 사업비 4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감액 요구는 95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6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 특별회계 편성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4,800만 원이 감소한 3,964억 6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금 감소로 30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총 규모는 2,971억 8,2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26억 5천만 원이 증액된 992억 2,400만 원입니다. 기금 편성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관리기금의 일반 회계 전입금 반영과 예탁금, 원금 상환액이 변경 등입니다. 심의 대상 3개 기금의 전체 지출 금액은 197억 6,500만 원에서
105억 7,700만 원이 감소한 91억 8,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승용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 제4회 추경경정 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변경 세입을 감액 반영하고 필수 용도 지정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폭넓은 이해와 긍정적인 심의를 당부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일괄 청취하신 후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최재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재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근본 제243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집행부의 시정 및 행정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청취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1조와 평택시의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3조의 2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평택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평택시의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제243회 제2차 정례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수는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7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 비율은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3인,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각 2인으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두 건의 안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제안 설명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신 최준구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이신 김순희 의원님, 최선자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김산수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등 모두 7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상임위원회에 별로 조례안 등 심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자 2023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며 부의안건 의결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